무림고수 왕호.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네. 조기 교육. 요즘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는 분들 보면은 전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기 교육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기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를테면 이제 그 초등학교 기본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 교육정책, 또 교육정책의 리더로 계셔야 저 밑에까지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뿐만 아니고 매사에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요. 쉬운 얘기로 태권도 하면 세계의 국기 한국의 태권도가 성지가 서울에 있습니다. 국기원이라고. 그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기원 이사장, 원장 이분들이 전에는 태권도 비전문가들이 했어요. 태권도 비전문가들이 50년에 진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훨씬 지적이죠. 예, 이동섭 원장님이 태권도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인데 경찰관을 통해서 또 검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장을 3개, 4개 운영을 했답니다. 지속적으로 태권도와 끊지 않고 인연을 지속하면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국회의원이 돼서 태권도 국기를 이제야 정식 법률화 됐어요. 그럼 이제까지 태권도 원장 하신 분들은 과연 뭘 했냐? 내가 반문했어요. 저번에 인터뷰하면서 50년 동안 건물이 왜 이대로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분이 원장직으로 오면서 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도 선생님 같은 분이 요지에 앉아 계시고 선생님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야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 나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감 문화 포럼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감 문화 포럼의 뭐 특징이랄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퇴직을 교육직에 있을 때는 이제 마미는 행복 공감 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뭐 유튜브 들어가시면 마미 눈을 치시면 마미는 노래도 나오고 또 마미는 댄스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 제가 애들에게 2011년도 이제 11월에 이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성 교육을 한번 제가 되돌아봐야 되겠다. 우리 대구 교육의 정책에 있어서 무엇이 결여됐기 때문에 가장 평온해야 할 학교에서 친구 서로 간에 괴롭힘을 하고 괴롭힘을 주는 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그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가를 제가 행복 지수가 높은 덴마크나 유럽의 영국이나 미국은 지금 어떠한 트렌드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접근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추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들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초 중고 어릴 때부터 감정 수용한다는 거나 또는 감정 카드를 가지고 서로 읽기 하는 그러한 교육을 쭉 이어서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벗어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아이들은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에서 매년 우리가 행복지수를 재잖아, 각 나라에. 그럼 계속 상위, 행복지수가 상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어떻게 이 공감이라는, 그래서 그 나라들을 보니까 거의 다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교육 현장에도 해야 되고 일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뭐 각종 폭력 사항이라든지 이혼율이 증가한다든지 자살률이 높다든지 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공감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공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프랑스의 그 똘레랑스 네. 관용이 뭐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같은 공간 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면 상대가 날 인정해 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예, 그런 서로의 어떤 그 만남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또 자람 속에 우리가 예를 들면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아까 참 말씀 중에 마음의 눈. 마음으로? 제가 무술을 제가 그 창시했다고 그랬거든요. 무술을. 거기에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시각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시야에 앞만 볼 수 있지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은 못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투하고 여러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와 상대가 됐을 때 과연 내 시야에만 사람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요. 뒤에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그것은 하나의 숙달된 습관화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마음의 눈으로. 제가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어요. 우리도 이 교육 현장에 이제는 옛날에 우리 3RS라고 있잖아요. 읽기, 쓰기, 세마기. 이게 기초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공감 능력의 습득도 4RS로 하자라는 생각을 저는 깊게 가지면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접근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냥 공감을 해라라고 접근을 하면 이거는 아주 막연한 추상성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이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 시민 육성 이러한 구호 속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뭡니까? 아무런 행동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주 막연한 추상성이잖아요. 이 공감 교육도 너 공감해라라고 그렇게 공감이라는 키워드만 제시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막연한 추상성이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접근을 이제 제가 개발한 그러면 애들에게 이 공감을 어떻게 우리네의 타고난 감정입술 점화장치를 줄까? 그게 상대를 만나면 미소 지어라. 얼굴에 미소 짓고 제가 지금 총재님 이래 눈빛을 마주하듯이 눈빛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지금 상대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미소로, 눈맞춤으로 이렇게 해서 요 3행동을 아이들이 밥 먹고 정말 화장실 가듯이 늘 반복해서 이거를 습관화시키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저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내가 걸어가든 뭐 식당을 가든 화장실 가든 맹목적 생각 없이 가는 것은 위험하다. 길을 걸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을 가지고 가면은 항시 나를 첫 번째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물체를 봐도 맹목적으로 그것을 스치 지나가지 마라. 뭔가 의식을 가지고 관찰해라.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길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파란불을 바뀌었다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조직하다. 그러나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 좌우를 살피고 그때 의식을 가지고 내가 걸어갔을 때 사고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웃어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랬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 그리고 상대 눈을 정확히 볼 때는 자신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만이 상대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상대 눈을 피하는 자는 어딘가 꾸림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눈 맞춤을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공감이라는 것은 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기준에서 이제 한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 맞춤을 하라는 것은 이 눈 맞춤은 우리가 입은 입도
굉장히 효도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눈 맞춤은 그거보다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눈을 맞추면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눈빛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